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우정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위 교수님 왕치상 사건 관련해서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예전에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원을 하면서 한국 현대사를 재단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간첩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왕진상 사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놀랄만한 그 사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주최 측에서 수준 높은 말씀은 이제 그 교수님들께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수준을 낮춰서 현장 얘기 쪽으로 해달라, 그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지금 사회부에 있는데 2010년까지 한 6년 정도를 일본에서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어요. 그때 일본에서 느꼈던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회는 요즘에 몰락하는 사회처럼 우리나라에서 비춰지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 법, 원칙, 질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몇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여러분들도 다 재밌게 보셨을 거예요.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 자체를 제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공연이 그때 싸이가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서 그 다음날 1위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싸이가 무슨 옷 벗고 말춤을 추겠다는 약속을 해서 아주 급조가 돼서 만들어진 그 공연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이 공연이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규정 위반이었어요.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7일 이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고, 이거는 물론 예외 규정이 있긴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일 때는 시장 재량에 따라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건 거의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싸이기 때문에, 국제 스타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공연을 성사를 시켜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화여 대상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한 대학생이 고소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SNS상에서 완전히 또라이 취급을 하다가, 결국 이 학생이 그런 이야기, 자기가 한 이야기를 취소를 하고 공개 사과까지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신문도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사내 분위기도 국제 스타인데 왜 그런 조그만 일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볼 필요가 꼭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또 하나 비교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서울광장 주변에 왜 농성촌이라고 요즘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덕숭 옆에 아주 오랫동안 쌍용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텐트를 쳐놓고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자체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텐트를 치고 농성하는 사람들이 서울광장에서 단 이틀 만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큰 공연을 하는 싸이 공연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싸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넓은 광장을 허락받는데 왜 우리는 여기 몇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텐트를 가지고 이게 불법이다 하면서 이걸 허락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법 규정을 받고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뒤에 몇 분들, 전문 시위꾼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강정마을도 올라오고, 어디죠? 용산 참사도 올라오고 해서 거길 농성촌으로 규정을 하고 또 하나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조선일보에서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그 문제를 비판을 했는데, 한번 불법을 묵인하니까 이걸 이제 너희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작은 불법을 하나를 허가를 했더니 큰 불법이 이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 사회에서는 잘 먹혀들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강자한테는 그러면서 약자한테 그러냐. 약자 한 일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강자의 축제에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약자의 하소연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느냐. 이런
그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서가 정서를 저는 그 두 사안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희가 작년에 축복 시리즈라고 하는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난장판을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꽤 반향이 있었는데, 이 술을 먹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자기 도덕의식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가 풀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더 먹고 하면서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행동까지 가게 되는데, 싸이의 그 공연 자체가 이름이 갈 때까지 가보자였습니다. 근데 싸이의 행동이나 그 농성촌의 행동이나 어느 하나의 규정이 무너졌을 때, 하나의 규정이 풀렸을 때, 타이트한 엄격한 규정이 풀렸을 때 그냥 갈 때까지 가보는,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어떤 그 사회 저변의 그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지 않나,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후진성을 버리지 못한 분이 바로 이런 심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물론 이런 뭐 싸이라든가 뭐 농성촌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뉴스상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대단한 문제만 이런 정서가 표현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부터 예전에 이경규가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공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반향이 컸었어요. 일본의 횡단보도 정지선과 한국의 정지선을 보여주면서 일본 차량들은 거의 정지선을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 차량은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십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 게. 그래서 반향이 컸고, 뭐 개봉도 했고, 신문도 하고, TV도 하고, 지키자도 하고, 경찰이 몇만 원 때려가면서 그 단속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정지선 안 지키고 있어요. 한번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 잠시 아주 짧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사람들 안 치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작은 질서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를 쓴 게 또 역시 안 고쳐지고 있는 게 꼬리물기죠. 꼬리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기 안 나가면 딴 사람이 파고드니까 일단 불법이지만 한번 나가보자. 대가리 한번 들이밀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지금 나가보십시오. 꼬리물기 계속 이어지면서 교차로에서 늘 정차입니다. 바로 여기 한국을 대표하는 시청 앞 광장 자체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의 어떤 관용이라든가 이런, 뭐, 톨레랑스라는 걸 예전에 어떤 유행어가 돼서 이걸 관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싸이의 경우는 강자에 대한 관용이겠죠.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농성촌은 약자에 대한 관용이고, 그리고 뭐, 끼어들기라든가, 뭐, 꼬리물기는 집단 행동에 대한 관용이겠죠. 집단적으로 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공권력이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모든 국민이 다 안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관용이 아니라, 그래서 어제 이 글을 쓰면서 뭐 거친 글이었지만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게 관용이라는 표현이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관용이 아니라 결국 방임이고, 우리 스스로의 원칙에 대한 방임이고, 방치고, 그리고 외면이고, 도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 공공교통을 타고 지하철을 타면은 늘, 저도 요즘에 그렇습니다. 늘 핸드폰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 공공장소에서 핸드폰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담배꽁초 막 버리고 있고요. 아직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진화 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늘 해봅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글로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이 백화점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2살인가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때 막 뛰놀던 아이였는데 걔가 어떤 일본 아이를 만나서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서 그때 어떤 유니클로인가 무지 매장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막 뛰어다녔어요. 애하고 같이.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기가 조금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이렇게 쫓아가서 잡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달랬는데 그 일본의 엄마가
쫓아오더니 그 애를 자꾸 뼈다귀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너무나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그 칼럼에다 한번 그때 도쿄특파원 할 때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반응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반응도 있었고, 이러니까 일본이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 죄송합니다.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애들 기를 죽여서 그렇게 죽이는 게 과연 일본 사회에 크게 봤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 질서를 지키는, 일본 사회가 그런 그 법과 원칙,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런 질서를 지키는 원동력은 결국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어떤 법에 대한 완고함,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강고한 의식, 거기에 대한 엄격함,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일본처럼 법과 원칙, 이런 작은 부분에서 아주 큰 부분까지 그런 원칙을 안 지킨다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문화 속에 법에 대한 그런 어떤 완고함이 죄송합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느낀 거 공연하고 뭐 농촌처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하마자키 아유미라는 그 여가수가 있었는데, 이 여가수가 시부야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강남 정도 될 겁니다. 이 시부야라고 하는 데서 불법 공연을 했어요. 아주 작은 소규모 공연이었는데, 도깨 공연이라고 해서 잠깐 하기지만 공연을 했었는데, 그게 일본 사회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라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마자키 아유미와 그 공연을 기획한 사람들이 1년 내내 경찰서를 끌려다녔어요. 그럼 경찰서를 끌려다니면서 그게 1년 내내 일본 사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은 노숙자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노숙자들하고 정말 틀립니다. 일본 노숙자들은 아무 데나 오줌 안 싸요. 자기 공간 안에서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구는 법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술도 먹지 않습니다. 아니면 거의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의 존재가 일본의 노숙자예요. 물론 일본의 노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흔적이 안 나타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노숙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그 작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조차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꼬리물기 거의 안 합니다. 정차선에서 위반 거의 안 하거든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문화의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 가시면 차량을 보면 차량 안이 다 비쳐요. 썬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꼬리물기를 해서, 그 꼬리물기를 한 30분을 기다려서 하도 분을 못 찾겠어서 창문을 열고 욕을 하려고 창문을 열고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창피하지가 않으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제 넘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뭐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어떤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질서를 가진 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에 대한 못 사는 사람의 원한이 단지 잘 살기 때문에 원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갈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물먹은 기사였지만, 이재용 씨라고 삼성그룹의 총수의 아들, 이재용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사람이 그 애를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사회적 배려자로 보냈어요. 이혼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니까 욕을 먹고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고 갈등이 싹 트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2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요즘에 옛날에 무슨 임꺽정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 이건 법도 아니고 법이 아니죠. 그냥 원칙이죠. 잘 사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 질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양쪽에서 모두가 안 지키니까 그냥 다 안 지키고, 이 안에서 갈등이 보수, 진보,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그런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이분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재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 그리고 안 지키는 자 그 안에서 서로가 비판을 하고 하면 그 논의를 하면은 우린 좀 더 나은 사회로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